거래소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하반기 업종에 대한 산업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시황은 물론 조선, 은행, 유통, 화장품, IT, 반도체까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에 대한 전략과 흐름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중국 인바운드 모멘텀으로 뜨거운 화장품주는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2020년까지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화장품주의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SSD로 주목받는 반도체 업종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IT 업종은 9월 아이폰 모멘텀의 수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건설주는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도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레저와 엔터 관련주들은 기저효과 누릴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진입해도 좋은 상황일까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하반기 업종 대분석, 꼼책에서 과감한 토크 준비했습니다. 최근 거래소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산업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업종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보고 까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 꼭 관심 가져야 할 업종부터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업종,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예.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 네,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뭐 한류다 뭐다 해서 화장품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높아졌어요. 하나대투 박종대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화장품 업종이 중국 인바운드 모멘텀으로 2020년까지 고속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 그럼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운시키기는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디테일. 거기다가 일본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보다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화장품이 약간 좀 질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할 때는 역시 한류 부분도 또 민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 업종이 아마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 것처럼 실적은 향후에도 뭐 연평균 한 20%씩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학생들도 화장을 하죠. 저는 네. 대학교 들어가서? 네. 그 전부터 했겠죠. 사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했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냐면 맞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아마 가보신 분들은 거의 화장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거의 지금 이제 중국의 산업 사이클을 보게 되면 70년대 후반, 78년도, 79년도가 국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 78년도, 9년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근데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화장하신 여성분들이 짙게 화장을 하고 색조 화장을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화모모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화장에 대해서 아주 되게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만은 지금 화장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예의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 12배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특히 왜 하필이면은 우리 국내 화장품을 좋아할까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요. 중국은 화장품 하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품목 하나를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허가가 뭐냐면 15g짜리, 30g짜리, 60g짜리 이거 다 따로 받아야 된대요. 같은 화장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국내 화장품은 용량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개인 취향에 맞게끔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에어쿠션이 사실은 나온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에어쿠션 언제부터 쓰셨죠? 한 3년 전부터 되게 그쵸? 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붐이 된 계기가 뭘까요? 바로 바람이 분다의 송혜교가
화장품에 딱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아, 저 제품 뭘까? 라고 하면서부터 에어쿠션의 붐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강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 한류가 여기다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이 화장품 산업이 커지고 있고 중국 산업 사이클상 화장품이 12배 정도 앞으로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근데 이게 조정되겠죠. 이게 이제 걱정이 예. 되는 게 항상 그래요. 이제 네네. 게임도 그랬고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류의 어떤 수혜를 보고 있다,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순히 지금 부분에서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 그냥 단순히 중국의 어떤 화장품 시장이 커지니까 그 열매를 전부 다 한국 업체가 따먹을 수 있는 양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그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근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배가 커지게 되면 현재 마켓 쉐어만 유지해도 12배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게 많다라는 거죠. 제 논점은 이제 여기서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네, 여기가 고점이냐 그쵸. 이거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강 대표님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진짜 뭐냐 앞으로 와서 정치적인 이슈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국과 우리나라의 중국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장품이 우리나라 거보다는 더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약간 좀 안 좋죠. 예.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면은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하나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중국의 화장품을 로컬로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어렵게 본다면은 이러한 이슈도 불구하고 중국 내 시장이 커진다라면은 이런 업체, 위탁 업체들의 어떤 주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류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나 감사합니다. 예. 한국 대표로 제가 한국 감사하다고요. 사람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은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막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성령미인이니 뭐니 이렇게 외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도대체 한국 사람이 무슨 화장품을 쓸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2년 지금부터 딱 사서 2년 가져간다 라고 하면 중간에 팔기 없기 이걸로 화장품 업종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 네. 제가 하시는군요. 네. 예. 두 분은 할 수 있다라고 좀 저는 결론이 좀 나오신 것 애매하다. 같아요. 저는 단기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단기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PC용 디램 가격이 여전히 강세죠. 반도체 업황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특히 하이닉스의 강세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가요? 하이닉스가 요즘 좀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역시 그 PC D램 부분에서의 공급 자체가 좀 아직은 탄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수준 좀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아까 이제 화장품을 별로 제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만이라도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비관적인 모양입니다. 솔직하게 네. 본인 생각 얘기하시면 야외에 됩니다. 나왔는데 네. 그렇죠? 예. 무슨 생각을 좀 드냐 하면은 사실 PC용 D램은 디나게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PC용 D램이거든요. 이게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C용 D램이 PC가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PC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이 노트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 보통의 데스크탑 PC를 대체하고 있는데 왜 PC용 D램이 많이 오르느냐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교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PC용 D램에서. 그러다 보니까 PC용 D램이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갔는데 이 얘기 자체는 다른 쪽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금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산업이 호황이다. 업황이 호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업종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50배 이상 커질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그 부분이 바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고, 그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많이 오른 하이닉스보다는 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한테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줘야 되지 않냐,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PCD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 투자 수요에 대한 쪽에 의해서 좀 부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모바일 디램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캐파 증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바일 디램을 공급하는데도 빠듯하다. 최근에 그 디램 시장의 가격을 보게 되면요, 이 반도체 시장은 일반적인 가격의 상승이 안 합니다. 이거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의 상승 속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 SSD의 확장, 최근 기업용 서버 SSD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메신저 이제 페이스북에서 카카오톡이나 위챗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주고받습니다. 이제는 위챗이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인스타그램 하시죠. 네, 하죠. 그만큼 네. 사진에 의한 트래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 모바일도 수요가 점점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게 네. 그 얼마 전에 그 연구소에서 연구 네네.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후에 통신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일단은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에 있던 이 IT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에서 다 돼야 됩니다. 네. 이 기기에서 뭐 음악도 저장을 많이 해야 되고, 사진도 뭐 건치고 뭐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가벼운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벼운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트워크 연결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결만 해서 그쪽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사용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이 하드웨어 기기 자체가 고기능화가 안 돼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방 산업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전장 산업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애플과 IBM이 손을 잡았어요. 이거는 정말로 혁신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 클라우딩 서비스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결국 대용량 서버의 어떤 추가적인 수요를 충분히 불어를 일으킬 만한 어떤 모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들어가서 기술 개발을 먼저 해놓은 놈이 장땡이에요. 그동안 디스플레이가 좀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는 먼저 들어가서 기술 개발을 해놓더라도 그 부분들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 후발로 업체들한테 따라잡힌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그런데 반도체, 디램의 가격 결정권 누구한테 있냐? 삼성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거의 뭐 모바일 쪽이 작살났어요. 그렇죠. 갤럭시 S5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하반기에 뭐 노트4나 추가적인 핸드셋을 개발을 해서 좀 풀겠지만, 일단 아이폰 6에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자란 영업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동안 잡아놨던 반도체 가격을 결국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하이닉스 충분히 45,000원 언저리까지 좀 조정을 기다려보신 것이 낫고,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4분기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반도체 디램 업황에 대해서는 3분기가 어떤 뭐 올해 2014년 고점이라는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는 일단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어떤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어떤 디램의 업황은 이제 장기적인 사이클에 탔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메모리 쪽이 아니라 그런 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할 땐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가격을 거기서 얘기하는 가격 결정력은 어차피 다운이지 않습니까? 가격에 프라이스의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닭을 잡수셨으니까 네. 치킨 게임 끝난 쪽은 그래도 그렇죠. 좀 딴 데보단 낫겠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IT입니다.
요즘 고기능 스마트폰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죠. 9월에 아이폰 모멘텀도 있고요. 정말 갈피를 잡기 힘든 게 IT 업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요점만 해서 집중적으로 중심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은 갤럭시 알파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갤럭시 알파의 판매량 추이를 좀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여기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애플 아이폰 6가 이제 나왔을 때, 이 백투스쿨 시즌에 들어와서 이 아이폰 6의 판매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알파와 아이폰 6, 요거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한 6개월의 주가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이 IT의 소위 말해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스마트폰만 깨진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반도체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LG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품 업체들을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IT 기기들이 어차피 전방 산업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한에서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좀 낮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낮아지겠죠. 단지 우리가 이제 지금 아이폰 관련된 얘기도 있고 갤럭시 관련된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시장 안에서 이슈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얘기입니다. 그냥 기대는 기대일 뿐 단타만 치자. 이렇게 기대가 나왔을 때만 일단 단타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IT 부품 관련된 종목이 사실 삼성전자나 뭐 관련된 종목들보다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이 밀렸으니까 밸류 주는 거 생각을 하고 장기로 한번 투자를 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기대는 모멘텀에 의해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기대는 기대일 뿐 단타만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워낙에 코스닥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떨어져서 들어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에서 IT 부품주들이 가격 협상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실적이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떨어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IT 부품주 내에서 중국향 매출이 좀 다변화되는 최근에 KH 바텍이 그나마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솔직히 많지가 않습니다. 또 중국향의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IT 부품들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투자하는 기본 투자비나 그리고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본고로 송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가지고서 그쪽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는 IT 부품들을 찾는 것도 그렇게 투자의 어떤 관점에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품주는 조금 당분간 여러분들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핸드셋,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향후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는 스펙에 대한 경쟁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죠. 스펙에 대한 경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떤 놈이 더 잘 팔릴 것이냐, 아이폰 6가 잘 팔릴 것이냐, 갤럭시 알파가 잘 팔릴 것이냐.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면 결국은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디자인, 두 번째가 앱 생태계, 세 번째가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G3와 G2가 G3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G2가 갤럭시 S4나 5를 이기고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이유가 결국은 디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S5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총괄했던 분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분이 갤럭시 S1, S3, S5를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물러났어요. 뭐 때문에 물러난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인 쪽에 어떤 뒤에 도트 무늬에 대한 문양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데일밴드 제품. 그렇죠. 네, 데일밴드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앱 생태계인데 결국 이번에 샤오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애플도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스위프트 언어라는 것과 그리고 3D 새로운 개발 툴 메탈이라는 3D 어떤 API를 공개를 했어요. 우리는 다들 새로운 제품이 안 나왔냐고서 실망했는데 정작 개발자나 개발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더욱더 쉽게 아이폰과 관련된 앱들을 개발하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iOS의 시장 점유율이 약 14%, 15%인데 이것이 20%까지 많이만 늘어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어떤 아이폰 6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샤오미로 대표되는, 샤오미랑 그 아마존 킨드로 대표되는 AOSP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의 어떤 표대는 가져올 때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자기만의 앱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샤오미가 왜 가격을 싸게 받겠습니까? 싸게 풀고 나서 그 안에서 계속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LG전자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향후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는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 그리고 앱 생태계, 그리고 가격,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좀 전략을 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목마르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 햄버거 언제 먹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좀 선물을 제가 정말요? 준비했는데, 자, 말로만 듣던 그 네. 아이스크림. 아.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렸던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제가 아이스크림 쿠폰이 안 왔는데요? 이거를 퍼서 드릴 테니까요. 네. 드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힘내서 네. 열심히 또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업종은 바로 건설입니다. 최근 건설주들이 국내 정책 이슈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2013년 실적이 좋지 못해서 올해는 기저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증권 김열매 연구원도요, 하반기에는 건설 업황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열매를 맺었는데. 네, 뭔가요? 열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건설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세미나를 세미나를 이제 최근에 했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기 정부 부분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확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번에 오전에 경제부총리 분이 오전에 그 건설 인부들 있는 그 현장을 갔답니다. 아이스크림 드신다고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가셔가지고 그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 부동산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부동산을 살려서 뭔가를 해보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받을 건데, 하나 재밌는 게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외 건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했죠. 개뿔 가든가요?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건설이 가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야지만 건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저번 달에 지금 분양이 좀 많이 줄었던데,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쪽보다는 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건설 관련돼서는 꼭 한번은 이 체크를 해야 되지 건설 않나. 관련돼서 우리가 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 지금 대부분의 이 정책 위반자들이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살아야 부동산이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살려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가 쓸 돈도 많고 이거 한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부동산이 사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임대료 올라가죠. 임대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 안 되죠. 또 가격 올려야 되죠. 가격 올리니까 사람들 안 사 먹습니다. 경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부동산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을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거꾸로 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굉장히 얘기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중에서 이 한계가 지금 묻혀있는 정책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를 계속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가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만 어떻게 줄여주더라도 은행이 이자 낼 돈으로 소비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차라리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계의 이제 부채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팔고 싶어도 미치고는 못 팔겠다.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지금 버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뜨면 그 사람들이 그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새로 받은 사람은 똑같은 고리 누가 그걸 대체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리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살리려 그러니까 뭐 지금 기본적으로 LTI라든지 그쪽 예. LTV, DTI 그쪽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면 좀 살아나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완화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풀 수 없는 고리가 되는 거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립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좀 호황을 만들어서 그 고리에서 사람들이 나와야지 민간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주제가 건설인데 네. 건설 얘기하다가 네. 부동산 얘기하다가 부동산. 갑자기 이제 정책 관련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야외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 관한 전망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상반된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선대인 씨 같이 그런 분들은 뭐 아직까지도 이번에 나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고 완전 이건 아니다, 미친 정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거의 독서를 하시던데 일단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부동산이 좋아지고 나쁘고는 일단은 접어두고요. 일단은 투자의 관점에서 과연 건설주를 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좀 유망할까라고 보는 것이 좀 부동산이 맞을 것 안 같아요. 살아나면 건설을 사기도 애매해지고 건설이 안 살아나면 은행을 사기도 애매해지고 은행하고 증권하고 동시에 그렇죠? 애매해지죠. 이 부동산을 살려 놓으면은 우리가 살 종목이 많아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많이 가 있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살려주면 우리가 좀 지금부터라도 중기적으로라도 살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좀 지금 가지고 계셔서 그 사신방송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신방송은. 지금 뭐 건설주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틈새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그 건자재 업종 있지 건자재 않습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여기서 건자재를 좀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사자라는 게 아니라 한번 앞으로 이제 건축과 관련된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50평대, 60평대 아파트는 더 이상 뭐 거기 가격 올라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추가적인 수요가 50평대, 60평대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노인들이 들어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쪼개서 판다는 거겠죠. 제가 지금 있는 아파트에 옆줄에 저번에 지나가는데 초인종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초인종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땅콩집 그래, 같은 제일 처음에 거죠? 제가 네. 생각했는 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아래를 텄나? 그래서 2개를 했나? 그래 한 집인데 위아래를 터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복층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반을 따겠어요, 집을. 그래서 안에 보면은 원룸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집을 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 천정도 2개 달고 저번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와서 배를 누르고 배달시키셨나요? 그러니까 위에 초인종을 누르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시장 자체가 벌써 이 주변에 와 있기는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거기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입주해서 보면은 모든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골조만 짓고 나서 가장 기본만 짓고 나서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어떤
뭐 마룻바닥이라든가 어떤 그 외적인 뭐 주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끔 개별적으로 맞춤해서 이런 식으로 전설을 짓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롭게 한 해 건설의 어떤 아파트 건설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스템 창호나 건자재 그리고 마룻바닥 그리고 주방 업체 좀 이런 종목들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틈새 시작을 조금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레저 엔터주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코멘트나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코멘트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이야기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요. 그건 딱 거짓말이 아니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네. 것처럼. 그러면 카지노 산업이 솔직히 잠깐. 아니야. 해외여행 가서 얼마 쓰세요? 해외여행을 잘 안 가서. 그럼 해외여행 갔을 때 얼마 쓸 계획이세요? 많이 한번 쓰고 여행 싶어요. 가서 많이 쓰고 싶어요. 싶죠. 그래도 뭐 1,000만 원 씁니까? 안 쓰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가서 환율이 내려가서 그 카드로 결제하세요 하면 얼마나 할인된다고 그게 100만 원 써봐야 10,000원도 안 돼요. 그거 할인폭은. 그러니까 그 환율이 강세로 가서 환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갖고 900원이든 게 1,800원을 갔다. 그러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900원 1,000원 20원이든 게 1,010원이 가갖고 전혀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강세에 의해서 늘어난다? 그런 수요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약세 얘기하셨어요. 네, 원래 강세가 되든 약세가 되든 그러고 위해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트렌드의 변화. 저는 이제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올 거다.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카지노는 좋을 거다. 근데 카지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세를 해야 됩니다. 카지노를 갖다가 육성을 시키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과세를 하면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 카지노 와서 즐기면 내 돈 잃은 거니까 별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 대한 과세 그로 인한 그 카지노에서 거두는 세금 이런 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카지노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제가 예전에 강원랜드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가봤는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눈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가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지노 산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지노 업종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종이고 돈을 벌어서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잣대 하나로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긴 한데 참 카지노는 적당하게 가시는 걸로. 네. 지금 들어오는 중국인 같은 경우는 그 VIP들이거든요. 한번 와갖고 지금 VIP 평균 드랍액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카지노 산업에 대한 쪽 앞으로 지금 1만 불대에서 이 정도 중국인이 온다라면 지금 2만 불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수준 2만 불 정도까지만 와도 이 그 관광객이라든가 중국인 드랍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지노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1위가 어디죠? 마카오이지 않습니까?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 어딥니까? 싱가포르입니다. 네. 라스베가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라스베가스 깜짝 놀랐는데 일단 카지노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 어떤 그 업장에서 나오는 매출액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위락시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 데 가보십시오. 워낙에 휘황찬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와서 카지노도 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여기서 돈을 써라. 여기서 와서 가는 매출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죠. 옆에서 대출, 대포차.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발달. 이미 이제 강원랜드는 저는 이제 이미 여기서 우리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그 외 어떤 현재 파라다이스나 직계 같은 종목들인데 일단은 파라다이스를 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영종도 복합 리조트 쪽에 이제 올인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호텔 인수도 포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락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지 현재 카지노의 어떤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종도에서 지어진 복합 리조트의 성패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중국
VIP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카지노 매출은 드랍액, 돈을 판 돈과 곱하기 그 딜러의 승률이거든요. 그게 거기 매출로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옛날에는 중국인 관객들이 실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50% 승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중국 사람들이 타짜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승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임원진들이 기존의 임원진에서 삼성그룹주에서 오신 분들 임원진으로 바뀌고 나서 일단 딜러 관리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익이 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합 리조트가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이 와서 지금의 어떤 떨어진 수익률이 좀 더 다시 또 올라가서 평균치가 올라간다면은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파라다이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종도 복합 리조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미지수가 좀 어떤 제가 영종도에 사니까 제가 보고 성공할 것 같으면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을 드리도록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태양광인데요. 저희가 태양광 얘기 다뤘었죠. 워렌 버핏이 태양광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또 탄소 규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자, 한편으로는 아직은 매출액보다 부채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IBK 이충재 연구원은요,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장기 투자라면 가능한 이게 지금 시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에 따라오는 실적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는 있는데 실적은 안 따라오는.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 종목을 담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건 맞는데, 이게 뭐냐면 치킨 게임이 된 업종과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업종과의 차이.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이거 꺾일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태양광은 살아날 것 같은데 어디서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공장들이 죽어있던 공장이 살아나요. 죽어있던 공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될 것 같다 꺾이고 될 것 같다 꺾이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투자할 때는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위 업체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정말 나중에 또 증자를 하거나 회사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자탕 끓이고 막 이런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다가 태양광은 BEP 수준, 지금 하나케미칼하고 OCI도 그 BEP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그래서 1등 업체인 OCI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1등도 못 믿겠어요, 사실. 1등도? 태양광을.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방송 오늘 네네. 녹화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막형이 있고, 네. 그다음 결정형이 있고, 결정형 안에서도 실리콘형이 또 있고, 네. 막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지금 방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다 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가도 너무 이제 경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도 지금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태양광은 IT예요. 풍력은 기계고. IT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술이 조금 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기술 표준이 되지 않는 한은 들어가기가 아무리 이게 1등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기술이 있겠죠. 뒤집어져 버리면 네. 이만큼 타격이 설비 더 투자, 크겠죠. 네. 설비 투자를 다 해놨는데 어떡할게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이게 뭔가가 지금 각 정부별로 꼭 수소차하고 자동차에서 어떤 데는 수소차하고 어떤 데는 리튬 이온계 뭐 전기차하고 어떤 데는 리튬 산화철계 뭐 전기차하고 전기차도 지금 표준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태양광도 아직까지는 막 여러 군데에서 막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지고 난 다음에 봐도 네.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반도체는 조금만 정확하지 않아도 못 쓰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500개 깔 거 한 1000개 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양제철화학에서 만드는 고순도 그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우리가 10라인이라고 그러죠. 99.9999. 9가 10개인. 그런 고순도가 아니어도 대충 중국에서 만드는 이 폴리실리콘 갖고 깔아도 효율 떨어져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따라 돈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충분히 발전소를 건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 태양광은 치킨 게임이 안 끝났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다. 거기다가 네. 지금 저번에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세일 있지 않습니까? 아, 쉐일. 그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얘기가 예전에 나왔냐 하면 오일 가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일 가격이 얼마까지 그 상승을 해야 태양광 쪽에서 마진이 남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세일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죽쓰고 있죠. 네, 죽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는 있는데 실적까지 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일단 뭐 더 태양광에 확인해보자. 대한 뷰는 진짜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OCI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한해 서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주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얘가 예전에 동철이로 사고 함 치더니 이름 바꾸고도 사고 또 치고. 네, 그래서 참 스토리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뭐 친환경에다가 특히 중국 내에서는 뭐 매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워낙에 많은데 일단은 뭐 주목을 받다가 결국 쉐일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꺾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유가 자체가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에서는 여전히 약간 뭐 치킨 게임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가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뭐 태양광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배도 슬슬 고픈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죠? 자, 업종도 오늘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훑어본 것 외에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업종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씩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하반기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워낙 강세라서 안 팔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무조건 많이 팔 수 있는 쪽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 살아나는 쪽에서는 자동차 IT죠. 중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커지면 많이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도 잘 팔리고 미국에도 잘 팔릴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고민을 해본다라면 그거는 바로 답은 자동차 부품 쪽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볼 때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 좀 많은데 고돌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은행도 그렇고 지금 건설도 그렇고 화학도 그런데 일단은 화학 쪽에 조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화학 업종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럽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뭐 괜찮아지고 있고 미국도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꼬그라지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화학 제품 가격 역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화학 업체들이 많이 변신을 하고 네. 있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화학 기업들 반드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LG 화학 정도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LG화학. 네. 원래는 저는 뭐 이제 조선주회나 자동차에 대해서 완성차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유망한 업종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2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주들이 좀 혜택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좀 미국 쪽에 좀 쏠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미국을 이제 슬슬 멀리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 쪽에 약간 좀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워낙 약세에 대한 어떤 술주들이 받았던 혜택이 상당히 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좀 내수주와 관련된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미국 내 12 소매 업체 9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2 소매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오프라인 쇼핑몰이 없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위까지 올라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소비의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쇼핑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종목들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딱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홈쇼핑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 초까지는 홈쇼핑 실적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홈쇼핑의 어떤 모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들이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현금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딜레마가 뭐였냐면 이 가지고 온 현금 가지고 뭐 할 거냐가 문제였는데 지금 이번에 갑자기 현금에 대해서 뭐 배당 관련 이슈를 확 늘어다 보니까 갑자기 홈쇼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 결합이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 그리고 홈쇼핑들도 이제 슬슬 스마트폰 보시면 이제 하나둘씩 앱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어떤 매출도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좀 야외에서 네. 시원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기에도 시원하셨는지 또 마음속도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마무리하지? 인사해야죠. 자, 이제 곧 또 내일이면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모쪼록 여름 무더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오늘 시간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7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제발. 고기 먹으러 가요. 가자.